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지 마라. 남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면 절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적을 상대로 할 때는 더욱 그렇다. 항상 첫 번째 의도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상대는 늘 의도가 같다는 것을 미리 포착하고 그런 행동을 실패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똑바로 날아가는 새를 죽이기는 쉽지만 비틀거리며 날아가는 새를 죽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늘 두 번째 의도대로 행동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상대는 그렇게 하리라는 계획을 미리 알아챌 것이기 때문이다. 아기는 늘 기회를 노리고 있으므로 그것을 피하려면 뛰어난 기지가 필요하다. 도박꾼도 게임을 할 때는 상대가 예상하는 패를 내지 않고 상대가 원하는 패는 더더욱 내지 않는 법이다. 결점마저도 가려주는 나만의 필살기를 가져라. 결점을 남기지 말라. 이것은 완벽해지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결점이 없는 사람은 소수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기 결점에 열중하는데 그것을 쉽게 고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잘 알아채는 사람은 상대방이 전체적으로 볼 때 매우 탁월하더라도 사소한 결점을 찾아내 비난한다. 구름 한 조각이면 모든 태양을 가리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결점은 명성에 흠이 되는데 악인은 그것을 즉시 알아채고 계속 결점을 주시한다. 따라서 결점을 멋진 장식으로 바꿀 줄 아는 것은 최고의 기술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지 마라. 일할 때 전부를 드러내지는 말라. 새로움에 대한 감탄은 성과의 가치를 높인다. 패를 다 보이는 게임은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즐겁지도 않다. 성과를 곧장 드러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기대하게 되는데 특히 모두가 기대하는 중요한 직책에 있을 때는 기대감이 더 높아진다. 따라서 모든 일에 신비감을 주어 존경심을 유발해야 한다. 사람들과 교제할 때 속마음을 다 털어놓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자기 생각을 알릴 때도 모든 걸 다 드러내면 안 된다. 조심스러운 침묵은 지혜의 성역이다. 다 공개된 해결책은 절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받기 쉽다. 그런데 거기에 결과까지 안 좋으면 불행은 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신이 움직이는 방법을 모방하여 사람들이 당신을 주시하고 신경 쓰게 만들어야 한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매달리게 하라. 의존하게 만들라. 우상을 우상되게 하는 건 거기에 금을 입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숭배하는 사람이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에게 감사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원한다. 평민의 감사보다는 궁정의 기대를 받는 편이 낫다. 전자는 잊히지만 후자는 기억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감사를 받는 것보다는 의존하게 만들므로써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해갈한 사람은 샘에서 등을 돌리고 황금 쟁반에 있던 오렌지도 즙을 다 짠 후에는 진창에 떨어진다. 의존할 필요가 없어지면 예의 바른 행동도 사라지고 그렇게 존중도 끝난다. 따라서 위안을 주되 완전히 만족시키지는 말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왕관을 쓴 군주라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단, 너무 침묵하여 다른 사람이 실수하게 하거나 자기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자기 장점을 다 드러내지 말라. 윗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말라. 모든 승리는 미움을 가져오는데 특히 윗사람을 이기는 것은 어리석고 치명적이다. 우월함은 늘 남의 반감을 불러오기 마련인데 윗사람보다 우월하면 훨씬 더 많은 반감을 산다. 신중한 사람은 세속적인 장점들을 감추는데 이것은
마치 겉모습을 흐트러뜨려 아름다움을 감추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남들이 행운을 누리고 좋은 기질을 가진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지만 자신보다 재능이 뛰어난 것은 참지 못한다. 군주라면 더 그럴 것이다. 이것은 군주의 속성이고 그에게 반하는 모든 범죄는 대역죄에 속했다. 윗사람들은 군주나 마찬가지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일에서 군주처럼 지배하길 원한다. 군주는 도움을 받는 건 좋아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능가하는 건 원치 않는다. 따라서 그에게 조언할 때는 그가 볼 수 없었던 빛을 일깨워주는 방식이 아니라 마치 잊어버린 것을 상기시켜주는 듯이 해야 한다. 다행히도 별들이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가르쳐준다. 비록 태양의 자녀인 별들은 빛을 내지만 절대 태양보다 밝게 빛나려고 하지 않는다. 결점을 고칠 수 없다면 숨겨라. 자기 민족의 결점을 숨겨라. 수질은 물이 지나가는 지층의 질이 좋고 나쁨에 달려있고 사람은 태어난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국가에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는데 더 유리한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모든 민족에게는 본래의 결점이 있기 마련이다. 심지어 가장 문화 수준이 높은 민족이라도 이웃 민족의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 그들은 경계로 삼고 거기서 위안을 얻으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자기 민족의 결점들을 고치거나 최소한 그것을 숨기는 것이 승리의 기술이다. 그렇게 하면 동족 사이에서 유일무이하다는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기대치가 적은 일은 더 높은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혈통과 신분, 직업, 나이로 인해 생기는 결점도 있다. 만일 이 모든 결점이 한 사람에게 몰리고 그것들을 주의하여 막아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참아내기 힘든 괴물이 된다. 의도가 한눈에 파악되지 않게 하라. 때로는 두 번째 의도대로, 때로는 첫 번째 의도대로 행동하라. 인간의 삶은 인간의 교활함과 맞서 싸우는 한편의 전쟁이다. 그리고 교활함은 의도라는 전략을 갖고 싸운다. 사람들은 절대 드러낸 의도대로 행동하지 않는데 이는 물론 현혹하기 위해서다. 능숙하게 넌지시 속이고 예상치 못한 결과로 끌고 가며 늘 감쪽같이 숨기려고 한다. 상대의 주의를 끌려고 일부러 자기 의도를 살짝 드러내기도 하지만 곧 반격을 가해 예상치 못한 승리를 거둔다. 하지만 날카로운 지성은 이런 상황들을 신중하게 예상하고 조심스럽게 관찰하며 늘 적이 드러내는 의도를 반대로 생각한다. 그런 식으로 속이려는 적의 모든 의도를 바로 알아챈다. 즉, 모든 첫 번째 의도는 지나치고 두 번째나 세 번째 의도까지 기다린다. 교활함은 자기 속임수가 들통나면 더 위장하고 진실 자체까지 속이려고 한다. 즉, 계략을 바꾸기 위해 경기를 바꾸고 계략을 쓰지 않는 척하면서 속이고 가장 순진한 척하며 관계를 만든다. 그렇지만 지성은 관찰을 통해 그 속임수를 꿰뚫고 빛에 가려진 어둠을 발견한다. 그리고 교활한 의도는 악의가 없을수록 더 잘 파악된다. 하나라도 배울 게 있다면 나의 스승이다. 배울 게 있는 사람과 교제하라. 친구와의 교제가 지식을 얻는 학교가 되게 하고 대화는 교양 있는 배움이 되게 하라. 즉, 친구들을 스승으로 삼아 대화의 즐거움도 누리면서 유익한 배움을 얻어라. 말할 때는 박수를 받고 들을 때는 배우면서 박식한 사람들과 이런 기쁨을 즐기라. 다른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는 대부분 자기 이익 때문이지만 고상한 관심에 끌리는 사람도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궁정 영웅들의 집에 더 자주 들른다. 하지만 이곳은 허영심의 궁전이 아니라 영웅심의 부대이다. 평판이 좋고 신중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본보기는 위대한 신탁 그 자체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매우 뛰어나고 정중한 분별력을 갖춘 궁정학교가 된다. 남 일에 신경 쓰느라 자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을 분리할 줄 알라. 거절하는 법을 아는 것이 삶의 큰 교훈일진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분리해낼 줄 아는 것이다. 귀중한 시간을 좀먹는 이상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 골치 아픈 일을 하느라 분주해지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외롭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 일에 끼어들지 않는 거로 충분하지 않고 남의 간섭도 받지 말아야 한다. 남 일에 너무 신경 쓰느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또한 친구를 악용해서는 안 되고 그들이 주려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무엇이든지 과한 것은 악덕인데 교제에서는 더욱 그렇다. 현명하게 절제하면 오랫동안 사람들의 호감과 존경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예의를 지켜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 기질에 따라 자유롭게 살며 선택한 것에 열중하되 자신의 좋은 취향을 거스르지는 말아야 한다. 적절한 거절은 무분별한 수락보다 더 고귀하다. 거절할 줄 알라. 모든 사람의 요구를 다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 거절할 줄 아는 것은 수락할 줄 아는 것만큼 중요하다. 이것은 특히 동기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방법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의 거절은 다른 사람의 수락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항상 입에 아니요를 달고 살아서 모두를 불쾌하게 하는 사람도 많다. 설령 나중에는 모든 것을 받아준다고 해도 처음에는 늘 아니요,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또한 모든 일을 단번에 거절해서도 안 된다. 요청하는 사람이 서서히 실망을 느끼게 해야 한다. 완전히 거절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남들이 더는 의존하지 않게 된다. 거절의 쓰라림을 달래줄 일부 희망은 남겨두어야 한다.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 빈자리는 예의로 채우고 해주지 못한 행동은 좋은 말로 대신해야 한다. 확실한 기회를 얻으려면 시간의 검증을 극복해야 한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엄청난 인내심과 위대한 마음이 있다는 증표다. 절대로 서두르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는다.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리면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기회의 중심에 도달하려면 시간을 하나하나 통과해야 한다. 지혜로운 기다림은 성공을 무르익게 하고 비밀들을 성숙하게 한다. 시간의 목발은 헤라클레스의 철 몽둥이보다도 많은 일을 한다. 신은 몽둥이가 아니라 시간으로 인간을 길들인다. 시간과 나는 두 가지를 얻는다라는 위대한 격언도 있다. 즉, 행운은 기다리는 자에게 큰 보상을 안겨준다. 초심자의 행운을 바라기보다 결승선에서 웃는 사람이더라.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 행운의 집에서는 기쁨의 문으로 들어가면 슬픔의 문으로 나온다.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끝날 때 더 조심해야 한다. 즉, 입구에서 받는 박수보다 출구에서 얻는 기쁨에 더 신경 써야 한다. 경멸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시작할 때는 엄청난 행운이 따르지만 끝날 때는 아주 비극적으로 끝난다. 따라서 중요한 건 들어올 때 모두가 받는 뻔한 박수가 아니라 나갈 때 주변 사람들이 갖게 되는 감정이다. 남들이 간절히 원하는 존재가 되는 사람은 적기 때문이다. 나갈 때 행운이 따르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행운의 여신은 오는 사람에게는 공손해도 가는 사람에게는 무례하기 때문이다. 진실이 사실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는 드물다. 정보를 얻을 때 조심하라. 사람은 주로 정보에 의존해 살아간다.
자신이 직접 보는 것은 많지 않고 대신 남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다. D는 진실의 총문이자 거짓의 정문이다. 보통 진실은 듣는 것보다 보는 데서 오는 경우가 더 많다. 진실이 사실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는 드문데 멀리서 올 때는 더 그렇다. 여러 군데를 거치다 보면 감정들이 섞여 오기 때문이다. 정념은 닿는 모든 것을 자기 색으로 물들인다. 그래서 때로는 듣기 좋지만 때로는 불쾌한 게 정보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강한 인상을 남기려고 애쓴다. 따라서 칭찬하는 사람의 말도 잘 걸러 들어야 하지만 비난하는 사람의 말은 더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정보를 주는 사람의 의도를 발견하고 어느 발이 움직였는지를 알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즉, 심사숙고해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가려내야 한다. 때로는 모르는 척 넘어가야 할 때도 있다. 관대하게 처신하라. 또한 처신이 탁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위대한 사람은 시시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 할 때 모든 일을 너무 하나하나 다지지 말고 특히 마음에 들지 않는 일에서는 더욱 그래야 한다. 신경 쓰지 않았는데 모든 걸 알게 되는 건 도움이 되지만 일부러 모든 것을 알려고 드는 건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상에서는 관대하고 예의 바르게 처신해야 한다. 통치하는 일에서도 모른 척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인과 가족, 친구 특히 적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은 대부분 그냥 못 본 척 넘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 모든 지나친 간섭은 화를 부르고 그게 성격이 되면 골치 아파지기 때문이다. 불쾌함 혹은 불쾌한 것 주변을 계속 맴도는 일은 일종의 미친 것이다. 대개 사람은 자기 마음과 수용 능력에 따라 행동하기 마련이다. 한눈에 파악되는 존재가 되어선 안 된다.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지 말라. 주의 깊은 사람이라면 모두의 존경을 받으려는 마음에 남들이 자신의 지식과 능력의 깊이를 측정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에게 알려지긴 하되 한눈에 파악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아무도 알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실망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절대로 남들이 나의 모든 능력을 파악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남들이 당신의 능력을 정확히 아는 것보다는 능력이 발휘될 범위를 추측하고 의심할 때 더 큰 존경심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가장 실질적인 지식은 진짜 의도를 감출 줄 아는 것이다. 진짜 의도를 감추라. 정념은 정신의 벽에 난 구멍들이다. 가장 실질적인 지식은 진짜 의도를 감출 줄 아는 것이다. 카드놀이에서 패를 보여주는 사람은 패할 위험이 있다. 신중한 사람은 그 자제력으로 노련한 사람의 호기심과 싸운다. 상대가 살갱이처럼 알려고 할 때 오징어처럼 생각을 숨겨야 한다. 또한 취향도 상대가 알지 못하게 감춰야 한다. 누군가 반대하거나 아첨하지 못하게 조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을 다스리는 일이 가장 힘들다. 일들의 백을 짚어보라. 일에 따라 필요한 것들이 다르다. 그런 맥을 짚으려면 숙달된 지식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주의력이 요구된다. 어떤 일에는 용기가, 어떤 일에는 재치가 필요하다. 정직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 가장 쉽고 술책이 필요한 일은 가장 어렵다. 전자는 타고난 성품만 있으면 되지만 부자는 모든 관심과 열정을 쏟아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원래부터도 사람을 다스리는 일은 힘든데 미치광이나 어리석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건 훨씬 더 힘들다. 그리고 무지한 사람을 다스리려면 머리를 2배로 써야 한다. 한편 견디기 힘든 일도 있는데 모든 활동을 정해진 시간에 똑같은 방법대로 해야 하는 일이다. 가장 좋은 일은 중요하면서도 다양해서 지루하지 않은 일이다.
변하는 취향을 새롭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권위 있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최소한만 종속되거나 종속과는 거리가 먼 일이다. 반면 최악은 인간의 집에서 땀을 흘리고 신의 집에서는 더 땀을 흘려야 하는 일이다. 좋은 말인데 간결하면 2배로 좋아진다. 상대를 지루하게 만들지 말라. 한 가지 일을 하거나 한 가지 주제만 말하는 사람은 지루한 사람이 되기 쉽다. 간결한 말은 듣기에 좋고 협상에도 적합하다. 말이 간결해 잃어버린 게 있다면 예의로 얻으면 된다. 좋은 말인데 간결하면 2배로 좋아진다. 그리고 나쁜 말도 간결하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요점만 전하는 말은 여러 가지가 뒤섞인 말보다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보통 키 큰 사람이 싱겁다고 하지만 말이 많은 것보다는 차라리 키가 큰 게 낫다. 그리고 세상을 좋게 만들기는커녕 망치는데 능숙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모두에게 쓸모가 없어져 버려진 장신구와 같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를 지루하게 만들지 말아야 하는데 특히 훌륭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그들의 삶은 아주 바빠서 그들을 지루하게 만들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예컨대 좋은 말은 간결하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등을 돌릴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지혜로운 사람의 처세운 중에는 버림받기 전에 먼저 버리라는 말이 있다. 마지막에 승리를 거머쥘 수 있어야 한다. 때때로 태양도 가장 밝게 빛날 때 구름 뒤로 숨어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신이 졌는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하게 둔다. 수모를 피하려면 쇠퇴할 때 몸을 피해야 한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등을 돌릴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그들은 고통 앞에서는 살아있으나 존중 앞에서는 죽어있는 당신을 무덤으로 데려갈 것이다. 노련한 조련사는 경주말을 은퇴시킬 시기를 알고 있다. 즉, 경주에 나갔다가 쓰러져 조롱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또한 미인은 영리하게 미리 거울을 깨뜨린다. 나중에 실망한 모습을 보고 자신을 참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사람들의 결점에 익숙해지는 것도 배워야 할 재주다. 지인의 결점에 익숙해져라. 추한 얼굴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지인의 결점에도 익숙해져야 한다. 의존적인 관계에 있을 때는 더욱 그래야 한다. 함께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고약해도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 따라서 추한 얼굴에 익숙해지듯 그들에게 익숙해지는 것도 삶에 필요한 수완이다. 그렇게 되면 어떤 끔찍한 상황에서도 놀라지 않는다. 물론 처음에는 겁이 나겠지만 그 공포는 차츰 사라지게 된다. 또한 깊이 생각하면 불쾌한 일을 예방하거나 견딜 수 있어서 좋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 장점을 뽐내지 않는다. 잘난 척하지 않는 사람, 재능이 탁월할수록 잘난 척을 삼가야 한다. 잘난 척을 하면 모두에게 천박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불명예를 얻기 때문이다. 또한 잘난 척을 하면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만큼 자신도 고통스러워진다. 남들을 돌보는 척을 해야 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시간 엄수를 하느라 자신을 괴롭혀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잘난 척을 하면 탁월함도 그 가치를 잃는다. 사람들은 이것이 선천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온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사람들은 언제나 자연적인 능력을 인위적인 능력보다 좋게 여기고 잘난 척하는 사람을 이상하다고 여긴다. 따라서 일을 잘할수록 자기 노력을 숨겨야 한다. 완벽함은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러 잘난 척을 피하여 자신은 그런 삶과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뽐내려 해서는 안 된다. 현명한 사람은 절대 자기 장점을 뽐내지 않는다.
자신에게 무심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게 마련이다. 따라서 자신의 모든 완벽함과 명성을 감추는 사람은 2배로 뛰어난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좁은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박수를 받게 된다. 아주 명백한 경우라도 한 발 물러서는 게 좋다. 너무 완고하게 굴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은 모두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고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은 모두 어리석다. 그래서 판단을 잘못할수록 더욱 완고해진다. 아주 명백한 경우라도 한 발 물러서는 게 좋다. 그렇게 물러선다고 남들이 그 진위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예의 바른 사람으로 알려지기 때문이다. 고통은 승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고집부리다 잃는 게 더 많다. 진실이 아닌 무례함을 완고하게 변호하다가 그렇게 된다. 구저불능으로 설득하기 어려운 완고한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완고한데 변덕스럽기까지 하면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 판단이 아니라 의지를 발휘하면서 완고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2가지 예외가 있다. 즉, 판결할 때와 그것을 집행할 때는 절대 흔들림 없이 완고해야 한다. 이런 일에 주저하면 이중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착하다고 해서 저절로 온전해지진 않는다. 너무 착한 나머지 나쁜 사람이 되지는 말라. 이런 사람은 절대 화를 낼 줄 모른다. 하지만 둔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그것은 늘 무감각이 아닌 무능력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적당한 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행동이다. 새들도 허수아비를 놀린다. 쓴맛과 단맛이 같이 있는 것은 좋은 맛을 가졌음을 증명한다. 달콤하기만 한 맛은 아이들과 어리석은 자들을 위한 것이다. 너무 착해서 그런 무감각에 빠지는 것은 큰 불행이다. 몸에 갈증이 날 때는 살짝 가시게 하되 완전히 해갈하지는 말라. 허기를 남겨두라. 욕구는 가치를 매기는 척도다. 몸에 갈증이 날 때는 살짝 가시게 하되 완전히 해갈하지 않는 것이 좋은 취향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좋은 것은 조금 즐길 때 맛이 배로 좋아진다. 하지만 그것을 다시 즐기면 그 맛이 떨어진다. 즐거움도 물릴 정도로 많으면 위험하다. 영원한 탁월함도 너무 많으면 경멸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족하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은 허기진 상태로 있게 함으로써 식욕을 돋우는 것이다. 만일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너무 질려서 생기는 분노가 아니라 욕구를 채우고 싶은 조바심 때문에 생기는 것이어야 한다. 힘들게 얻은 행복은 2배로 달콤한 법이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